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게 아펙 정상회담 전에 잘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 하나하고, 두 번째는 쉽게 협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경우 우리 실생활에서 뭐 이자율이나 환율이나 물가나 이런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예,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협상단이 네네. 계속 미국하고 네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단순 이제 3,500억 불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패키지를 묶어서, 그렇죠. 예. 우리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이참에 묶어서 해결할 거를 해결하는 이러한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환율이 1,450원, 네네. 그 다음에 또 NDF에서는 뭐 1,500원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한 미국하고의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고 관세 문제가 지속될 때는 네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국가 신인도예요. 국가 신인도. 예. 지금은 우리나라가 국가 신용도가 네네. 평균적으로 보면 AA 플랫이지 않습니까? 네네. 제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일본보다도 좋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은 AA 플러스입니다. 그럼 미국하고 거의 대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불란서는 네. 싱글 A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치던 세계 최선진국 네. G7의 불란서도 네. 싱글 A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A를 유지한다는 것이 국가의 어떤 국가 신인도에 상당한 아직까지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관세의 문제가 지속이 되면 제일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투자가 위축이 되고, 또 투자된 자본시장이나 실물시장에서 철수라든가 네네. 이제 런이 될 수 있는 네네. 청산을 하거나 그쪽에서 이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되면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율의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환율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이렇게 높은 거는 네. 비정상적인 시절 외에는 없다 얘기죠. 네. 그러니까 IMF라든가 그때 금융 파동 때 외에는 네네.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1,450원이 되면 수출은 좋아지지만, 네. 근데 수출하는 기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예. 기계라든가 이렇게 그 대기업 중심의 그러한 그 수출 어떤 업종이 이렇게 극히 제한돼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90% 뭐 80%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은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수출을 위한 시설재 수입. 예.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원가 부담. 네네. 또 하나는 우리의 생활하고 직관되는 모든 서민들의 소비재 수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시설재는 그만큼 단가를 올려서 수출을 한다고 치도 수입은 어찌, 소비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이 10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원유 수입이 지금 10억 배럴입니다. 네. 10억 배럴에 매년 10억 배럴 수입을 하는데 그거를 달러로 지급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원화로 수입은 다 그 부담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원유 수입해서 에너지 발전소로 가고 네. 그 발전소에서 또 발전한 전기는 또 어디로 가냐면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죠. 그렇죠. 개인들한테 돌아가죠. 그 다음에 대두니, 모든 공유니, 모든 소비재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는 자급이 없는 나라니까. 그렇죠. 전부 다 환율의 불리함과 어떤 손해를 우리 서민 국민이 직격탄을 맞게 돼 있습니다. 되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대기업이 아무리 수출이 잘 되고 이익이 많이 난다고 그 돈을 전부 다 소비자한테 쏟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기업은 잘 되고
우리나라는 좋아지고 고용도 늘어나고 경쟁력도 생기는 건 좋지만 그 희생의 대가가 서민 경제와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살이 난다. 이제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나 또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숫자도 늘어나는 이유가 고임금, 그 다음에 고임대료, 높은 이자, 이유도 모르게 올라가는 계산하기 어려운 원자재 값, 재료 값. 이거는 전부 다 환율의 영향이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한테 저는 환율이 적정 환율은 수출의 어떤 진작과 유지를 위해서는 좋은데 그 범위가 이미 너무 넘어가서 국민 서민의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물가가 오르니까 경제 전문 정책자들은 물가가 오르면 또 정책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무조건 금리를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기가 화랑이 돼서 물가가 오르는 거지 물가가 올라서 경기가 화랑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약간 시키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이거는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이게 경기가 지금 화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이유도 없이 우리가 왜냐하면 수출은 잘 되고 있으니까 물가는 수출 물가가 오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수의 지금 소비 물가가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그 물가가 오르는 게 소비가 왕성하고 소비가 과열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는 지금 다 죽고 있는데 물가는 오른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경제 정책 결정권자들은 금리가 오르네. 그러면 금리를 쉽게 못 내리고 올릴 수밖에 없는 서민의 입장이나 소상공인 자영인의 입장은 물가는 오르니까 자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고 소득이 많아야 되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내리는 걸 학수고대 하는데 내리는 건 어렵고 그렇다고 소비는 없고 원자재 값은 오르고 환율이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 건 우리나라가 중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갈 때는 소비자 또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그 경제의 그 뿌리가 결국은 우리 소비자고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지경이 되는 게 환율에 의해서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많이 준다 얘기죠. 근데 이제 자꾸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2.5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4.5인가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못 내리냐? 물가가 높은데 물가가 왜 높으냐? 소비가 왕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얘기죠. 국가가 안정이 될 때 환율은 안정이 되는데 지금 관세라고 하는 난제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로 불확실성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환율에까지 영향을 주고 환율은 또 우리 서민에 영향을 주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